안녕하세요. 이주의 화제 이지영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요, 친구들과 함께 도봉구 나들이를 떠나려고 하는데요.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몰라서 도봉구 전문가를 직접 모셨습니다. 그러면 함께 만나볼까요? 도봉구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도봉구는 내게 맡겨라. 오늘 이주의 화제에선 도봉구에 대해 알려줄 도봉구 전문가 이동진 구청장과 함께 도봉구의 맛과 멋을 알아보자. 가까이 계셨군요. 예. 아니 정말 큰 고민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무슨 네. 고민? 이번 주 친구들과의 나들이를 제가 도봉구로 정했거든요. 네. 왜냐면 좋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몰라서요. 제가 오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직접요? 네. 그럼 도봉구에서 하는 데이트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출발! 이동진 구청장이 소개하는 도봉구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흥미진진한 그 이야기 속으로 오늘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김수영 문학관이에요. 좋네요. 딱 들어오자마자 네. 오른쪽에 보면 시가 쓰여 있는데 풀 들어봤어요? 처음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교과서에 나오는 시인데 그래요? 공부를 좀 덜 한 것 같아요. 네. 네. 낭송 한번 해볼까요? 네. 온 김에.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어때? 괜찮아? 그려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풀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일반 국민들을 의미하고 또 바람, 대비되는 시어가 바람인데 바람은 권력, 이 독재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다시 풀이 눕지만 바람보다 빨리 일어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오래된 시이지만 지금까지도 매우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는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저항 시인 김수영이 말하는 풀은 바람의 시련을 받는 나약한 존재지만 바람의 억압을 극복하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해석이 된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김수영 시인의 이 살아온 길 이런 거를 쭉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네. 21년도, 21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말하면 93세 이렇게 됐죠. 네. 11월 27일 날 태어났는데요. 네. 네, 우리 문학관의 개관일과 똑같은. 의미가 있네요. 49년에 우리 김연경 여사 지금 살아계시는데요. 그러세요? 결혼을 이제 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인민군에게 강제 징집을 당합니다. 그래서 탈출을 했는데 결국 또 이 남쪽 정부의 경찰에 체포가 돼요. 네. 그래서 거제 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한 2년 정도 살다가 이렇게 석방이 되죠. 그 이후로 이제 초기에는 모더니즘적 성향을 갖는 상당히 어려운 시들을 많이 썼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현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작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작품을 많이 내는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60년에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4.19로 인한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이 좌절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참여시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68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우리 나이로 48세죠. 네. 결국 그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는 풀이라는 시를 아주 까맣게 잊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요. 네, 네, 다행이네요. 혹시 이 시 아시나요? 달나라의 장난? 달나라의 장난은 이제 시 제목이기도 하지만 네. 시집의 제목이기도 하죠. 본인이 생전에 출간했던 최초이자 마지막 시집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1959년 발간된 김수영의 시집 달나라의 장난은 문학에 있어 안이한 서정성의 배격과 지식인의 회의, 방황, 좌절, 고뇌가 깊이 새겨진 참여시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 구청장님, 낭송 한번 부탁드려요. 팽이가 돈다.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기로워 물끄러미 보고 있기를 좋아하는 나의 너무 큰 눈 앞에서 아해가 팽이를 돌린다. 네, 멋집니다. 이게 가족끼리 이곳에 오셔서 시를 한번 읽고 한번 쭉 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죠. 네. 예. 여긴 또 어떤 거예요? 여기는 이제 김수영 시인의 육필 원고입니다. 굉장히 여기 중요한 보면 자료네요. 수정하고 가필하고 한 게 그대로 보이죠? 그러네요. 정말 그 살아있는 느낌이 생전에 김수영 시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이처럼 그 본인의 육필 원고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문학관 그리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 김수영 문학관의 콘텐츠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쪽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이제 김수영 시인이 평소에 시 내용 중에서 자주 쓰던 시어를 이렇게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어를 가지고 여기 이제 시를 관람객들이 시를 즉석에서 이렇게 지어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또 시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경험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그렇죠. 체험할 것들이 굉장히 직접, 많네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렇다. 이곳 김수영 문학관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 있다. 바로 시어를 조합해 시를 지어볼 수 있다는 것과 시낭송 프로그램으로 시를 낭송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는 것. 이제 김수영 시인의 일생과 시를 감상했다면 이번엔 김수영 시인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가보자. 여기가 2층 네. 제2전시실인데요. 네. 한번 볼까요? 이 제2전시실은 이제 김수영 시인의 유품, 개인적인 유품들 전시해 놓은 곳이고요. 여기 더불어서 사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당시 출판됐던 책. 선생님 사진. 네, 이거는 이제 편지죠, 이거. 근데 김수영 시인 그림을 그려놨네요. 어디 그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잖아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네. 정말 그죠? 중국 영화배우 네. 양조위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 어떤 영화 속 인물 같은 멋있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국민 배우. 안성기 많이 닮았죠? 네. 눈이 정말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김수영 문학관엔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과 김수영 시인의 시집들이 전시돼 있다. 또 한국 문학의 대표 시인 김수영의 유필 원고와 사진, 유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문학관인 만큼 다양한 체험과 김수영의 시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평소에 뭐 엽서, 생전에 뭐 엽서 이런 거고 여기를 보면 시인이면서 또 한 그 가정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쓴 그 편지입니다. 가족이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들 둘인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아들은 이제 작고를 하셨고 둘째만 지금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버스 부디 조심하고 네. 숲속을 다닐 때면 뱀 조심하라. 그리고 매우 세심하죠? 네. 여기는 둘째 아이에 대해서 한문 공부시키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아빠가 김수영 시인이 적어놓은 거라고. 한 가족의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네, 같아서 아버지로서의 자상함을 또 엿볼 수가 있는 좀 거죠. 따뜻해지는 그런 편지가 아닌가 네. 싶네요. 좋다. 자, 가볼까요? 여기는 이제 김수영 시인을 그리는 뭐 박두진 시인의 조시, 김연경 여사가 남편 김수영 시인을 추모하는 추모글이고요. 이곳이 이제 김수영 시비입니다. 도봉산에 있는 네. 김수영 시비. 네.
정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청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꼭 다시 한번 친구들과 와서 네. 도봉구 전문가로서 우리 가족을 네. 좀 리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근데 청장님, 네. 저는 한 가지 고민이 또 생겼어요. 뭔데요? 백반. 배고플 시간이 됐죠. 갈까요? 또 뭐 코스가 있나요? 우리 도봉구의 맛집 한 곳으로 한번 가보죠. 뭐. 와, 그럼 가볼까요? 네. 김수영 문학관을 지나 본격적으로 맛집으로 향하는 이동진 구청장과 우리의 지영씨. 시골 밥상으로 유명한 이곳은 도봉구 방학동 어딘가에 있다고 하는데 맛집으로 한번 가볼까? 보리 음식점이자 보리밥집인데요. 먹어보면 정말 감탄할 거예요. 이동진 구청장님이 추천한 도봉구의 맛집인 이곳. 우리 지영씨와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청장님 단골집이세요? 자주 옵니다. 네. 점심때여서인지 자리를 메운 구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구청장님. 자, 앉을까요? 네. 네. 이야, 정말 또 이 청장님 오늘 함께 하니까 굉장히 다정다감하시고 그래요? 네. 또 친절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도봉구에 대해서 그 이상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장이면 다 그 지역에 대한 관심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특별한 저만 특별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녀분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아이는 하나예요. 남자애 하나죠. 네. 보통 아들에게 가장 위대한 존재는 아빠잖아요. 근데, 그럴까요? 오늘 뵈니까 아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가 나를 생각해주면 고맙죠. 뭐. 음식이 나왔네요. 아이고, 우와. 맛있게 보이죠? 네. 와, 어머. 향이 굉장히 좋네요. 보기에도 아주 먹음직스럽죠. 네.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그 고기나 이런 기름진 음식은 별로고요. 이런 걸 좋아합니다. 네. 소박한 음식이 좋습니다. 일단 그냥 먹으면 조금 아쉬우니까 우리 게임 한번. 배 안 고파요? 게임 해야 되나? 게임 한번 많이 먹기 위해서 게임 한번 어떨까요? 까짓거 해보지 반찬, 뭐. 복불복! 와! 정말 신나는 거 그렇게 아니에요? 시작된 반찬 복불복. 저는 일단 먼저 보쌈. 우리의 지영씨 제일 먼저 보쌈을 듬뿍 들인다. 과연 첫 번째 복불복 보쌈은 누구의 차지가 될까? 우리의 지영씨 승리. 지영씨의 연속 승리. 구청장님의 승리로 스코어는 2대1. 이번에 하이라이트 나물 한번 이 나물이 없으면 밥 비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갈까요? 우리? 한꺼번에? 이 결정적인데 이건. 금메달 그 순간보다 더 떨립니다. 뭐 내실 거예요? 그걸 물어보면 어떡해요? 알려드릴까? 아니요. 과연 승리는 누구? 가위바위보! 구청장님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사이좋게 채소 넣고 된장찌개도 넣고 비벼서 맛있게 보리밥을 먹는 우리의 지영씨와 구청장님. 자연을 그대로 담은 밥상이 정말 맛있어 보인다. 이래서 밥은 같이 먹을 때 더 맛있고 즐겁다고 하는가 보다. 어때요? 보리밥을 한 입 넣은 우리 지영씨의 한마디. 총장님 어떻게 맛이 이래요? 너무 무슨 맛있잖아요. 진짜. 깜짝 놀랐네. 아니 정말 사실 보리밥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깨끗하면서도 맛있네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깜짝 놀랐네. 맛있는 밥과 함께라면 이런 농담도 더욱 즐겁다. 자연을 그대로 담은 한 상으로 배불리 먹는 구청장님과 우리 지영씨. 말도 없이 한 그릇 뚝딱.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먹은 두 사람의 그릇. 지영씨 어때요? 깨끗이 먹는다고 먹었는데 구청장님은 정말 볼까요? 밥 한 톨도 역시 딱 비우셨어요. 정말 배도 부르지만 마음이 좀 훈훈해지는 그런 시간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계획 세우고 계시잖아요.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문화적인 여러 가지 그 자원들을 발굴해서 드러내는 일을 많이 했는데 보다 더 활력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창동역 아시죠? 네. 창동역 주변에 상당히 넓은 서울시 시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35,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곳에 K-팝 공연장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어요. 대체적인 이제 큰 그림이 그려졌고 네. 세부적인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을 밟아 나가면 2017년쯤에서 K-팝 공연장이 착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 야 정말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도봉구가 될 것 네. 같은데요. 또 다른 건 없나요? 아기 공룡 둘리 아세요? 좋아하죠. 모두의 그 친구. 둘리의 고향이 네. 도봉구 쌍문동이에요. 둘리가 고향이 있었어요? 만화에서 오. 그 쌍문동에서 이제 어. 그 둘리 가족들이 살거든요. 네네. 거기에 착안해서 지금 둘리 박물관, 둘리 뮤지엄을 네. 지금 그 공사 중에 있는데 네. 건물은 이제 거의 완공이 됐고 내부 콘텐츠 작업을 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와. 한 6월경이면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상상력, 창의력 이런 거를 이제 그 아이들이 느끼게 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혹시 함석헌 선생 아세요? 알듯 말듯. 예. 그 한국의 간디라고 일컬어지는 아 예. 인권운동가시고 독립운동도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쌍문동에 사셨는데 그게 돌아가셨죠. 그분의 댁을 함석헌 기념관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적인 여러 자원들을 연계해서 역사 문화 그 코스로 네.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역사적인 향취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도 계속해서 바삐 달려오셨지만 내년에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해야죠. 좀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 그 앞서서도 뭐 산책도 하시고 등산도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만큼은 조금 여유롭게 그럴까요? 저희에게 좀 비밀스러운 산책 코스. 이건 그래. 나만이 알고 있는 산책 코스. 뭐 하나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제 배도 시킬 겸? 그래요. 그러면 초안산으로 가볼까요? 초원산이요? 네. 그럼 바로 가볼까요? 그렇죠. 보리밥을 맛있게 먹은 이동진 구청장님과 우리의 지영씨 방학동에서 초안산 생태공원이 있는 창 1동으로 출발. 공기가 벌써 다르죠? 네. 정말. 정말. 네. 아니, 이 금방 근교잖아요. 근데도 그렇죠. 되게 좋네요. 겨울이어서 네.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그래서 약간 삭막한 느낌인데 공기부터가 정말 그렇죠. 다른 것 같아요. 초안산 생태공원인데요. 네. 작년에는 이 공원이 서울시의 최우수 공원, 그리고 올해는 대한민국 조경대상을 받은 1등 공원이네요. 1등 공원입니다. 이야. 정말 사계절이 다 좀 다르면서도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 이제 물이 흐르는데요. 네. 여름에는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원래 이 공원이 네. 골프 연습장을 만든다고 이 자리요? 이게 숲이었어요. 근데 골프 연습장 만든다고 다 파헤친 그런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연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면 이 구청장님 주민들이 취임 이후에 그렇죠. 생긴 거군요. 네, 주민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그렇죠. 많은 그 갈등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든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고 네. 싸웠던 주민들이 공원 이제 조성 과정에서도 네. 의견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 네. 주민들이 3자가 이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건가를 가지고 21차례 회의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공원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자율적으로 공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뭐 청소도 하고 순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원래 이 공원은 골프장이 들어설 계획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들이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했고, 그래서 공무원과 전문가 그리고 주민이 함께 의견을 내고 만들어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공원인 만큼 자율적으로 순찰도 돌고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공원 하나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도심 한 구 끼고 있다라는 게 네. 삶의 질을 상당히 높이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이렇게 그네. 앉아서 힘들고. 휴식하시는 모습만 봐도 네. 굉장히 힐링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저희도 좀 쉴까요? 그렇죠. 그럽시다. 자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참 기분이 좋아지고 이 자체가 사실 힐링이죠. 그렇죠. 이 공원이 또 봄에 또 가을에 여기서 음악회 같은 걸 합니다. 야외 음악회. 근데 아주 많은 주민들이 와서 조용한 음악 이런 걸 즐기고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청장님과 같이 하니까 청장님이 유독 문화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자연의 사랑을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표정이 참 맑으시다라는 생각이 글쎄요. 들어요. 네. 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고요. 네. 하늘에서 생각해요. 이렇게 잎이 떨어지니까 잎이 막 내리는 것 같아서 좋네요. 정말 저에게는 완벽한 하루인데요. 한번 자, 걸어볼까요? 가봅시다. 네. 네. 자연을 담은 도봉구, 그리고 자연을 벗삼은 이동진 구청장과 우리 지영 씨의 완벽한 하루가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다. 이 바위, 왼쪽에 있는 바위 보이시죠? 네. 이거는 그냥 이대로 놓아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골프 연습장 만든다고 파헤쳐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날의 상처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드러난 상처 그대로 이렇게 놓아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바위가 의미가 굉장히 큰 이 거네요. 공원으로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이런 잘못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시 하지 말자는 다짐의 표시이기도 하고 네. 또 그날의 상처를 기억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좋네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뭐 기대도 하시고 응원도 보내실 것 같은데요. 네.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그럴까요? 네,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국민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선 저를 다시 구청장으로 두 번째 재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주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4년의 기간 동안 더 나은 도봉구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도봉구입니다. 저도 오늘 하루 아주 좋은 것들을 담아 가는데요. 맛과 멋,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봉구로 좋은 사람들과의 나들이 어떠세요?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주의 화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봐요. 꼭이요.